네, 안녕하십니까. 렌유인의 우종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강의는요, 사물인터넷 첫걸음입니다. 자, 사물인터넷 IoT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이제 IoT라는 단어가, 즉 사물인터넷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이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물인터넷부터 쭉 시작해서 출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 현재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저희 이제 삶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사용을 하실 때 이 사물인터넷의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 즉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기기들에 의해서 많이 보시게 되는데, 중요한 게 이 사물인터넷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떤 시나리오로 짜여져 있으며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더 아실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물인터넷 첫걸음이라는 강의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 4가지 목차로 여러분들께 오늘 강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자, 사물인터넷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여러분들 사물인터넷은 인터넷으로 디바이스들을, 그러니까 제품들을, 기기들이 연결한 것입니다 라는 이런 간단한 내용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관점에 접근을 드릴 예정이고요. 사물인터넷에서 하드웨어 스펙, 자, 하드웨어 스펙이라고 얘기해서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하드웨어 스펙 자체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것을 내포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같이 말씀을 드리고, 사용자 시나리오로 마지막으로 LG 신큐 센서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품 기획을 했던 것인데요. 여러분들께 이 신큐 센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개, 3개 정도 차수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자, 처음에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물인터넷이라는 거는 굉장히 쉽게 기기들이 연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원래 반도체 쪽 연구원 출신이었습니다. 이후에 사물인터넷 이쪽으로 상품 기획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 반도체 칩과 이제 사물인터넷에 대한 이해도를 굉장히 높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물인터넷을 반도체 관점으로, 하드웨어 관점으로도 보게 되었고요. 또 상품 기획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나리오 관점에서 어떻게 사물인터넷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릭터가 굉장히 밝게, 귀엽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이 반도체라는 거에서 어떻게 보면 또 시작을 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 반도체의 호황이 사물인터넷 때문이다. 그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이제 데이터를 많이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제가 CTO 연구원으로 입사를 해서 이제 이런 식의 신큐 센서, 마지막으로 이 신큐 센서를 상품을 기획을 하고 나왔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오늘 풀어드리면서 정말 쉽게 사물인터넷을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이라는 것은 인터넷이라는 단어, 즉 인터넷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연결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연결이라는 것이 인터넷을 통한 연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물인터넷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나도 사물인터넷이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제작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때 무한대로 상상을 굉장히 다 넓히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저울도 있죠. 비행기는 당연히 있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구, 프린터,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요. 이런 저울 같은 경우도 사물인터넷과 연결되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것들을 이만큼을 먹었는지 아니면 적게 먹었는지 그 양들을 계속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이 저울이라는 게 체중계라고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현재 샤오미의 체중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의 몸무게의 변화를 계속 매일같이 체크를 하면서 언제 내가 가장 높았고 언제 점점점 낮아지며, 그런 것들이 활동량이랑 또 연결이 되었을 경우에 활동량이 많아졌을 때 내 몸무게가 점점 줄어든다. 자, 그렇다고 치면 이 정도까지는 활동을 해야겠지 라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당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물인터넷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여러분들이 펼치시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펜조차도 인터넷을 통한 연결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한대로 확장을 시킬까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자,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될까? 과연 그 안에 하드웨어는 무엇이 있을 것이고 어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좀 전에 저 우종석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까에 대한 것들도 같이 파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인터넷 오브 띵즈의 사전적 의미는 이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 보시면요, 인터넷 오브 띵즈가 네트워크 오브 피지컬 오브젝트, 그죠? 그 다음에 collect and exchange 데이터. 자, 모으고, 그 다음에 나누고, 뭐를? 데이터를.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서로 데이터를 모으고 나누고, 그래서 사물끼리 서로 연결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제가 체중계 이야기를 했죠. 제가 쟀던 그 체중계의 무게를, 그죠? 제가 올라가서 체중계에 올라서 제 몸무게를 쟀을 때 그 정보가 바로 서버로 가서 서버에서 다시 저희 앱으로 가서 앱으로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정보들을 모으고 익스체인지 데이터를 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 이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물 인터넷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방향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치면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물 인터넷은 수많은 제품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는데, 이런 전기차, 스마트 가전, 온도 센서,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중에 이 게이트웨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게이트웨이라는 것이 이 정보들을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이 방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한 방 안에 있는데 스마트 가전이 있고 온도 센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집안의 모든 데이터를, 아까 뭐라 했어요? 저기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있죠? 콜렉트. 모든 정보를 모아주는 하나의 중심 역할을 해주죠. 이 게이트웨이라는 것이 그 중심 역할이 되는 것이고요. 또 스마트워치는 독립적으로 따로 움직이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독립적으로 따로 움직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 윗단에 어떤 서버에 연결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듯이 단순 센서가 연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스마트 가전과 같이 이런 가전들이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스마트워치, 자,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애플워치 같은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결국에는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상의 나래를 펼쳐라. 더 상상력을 넓혀라.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차나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물 인터넷은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제작을 하고 만들고 연결을 하는 것들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의 복잡한 업체별 밸류체인. 자, 이 밸류체인이 뭐냐면은, 그럼 이 사물 인터넷을 하는데 어떤 업체들이 어떻게 껴서 이 사물 인터넷이랑 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냐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사물 인터넷의 밸류체인은 제일 밑에 있는 칩 생산부터 최종 고객의 서비스를 제공되기 위한 하드웨어와 서비스가 혼합된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자, 이 밑에서 보시면 칩 생산이 있습니다. 칩이 뭐예요? 반도체죠. 요만한 조그만 반도체들이 어쨌든 각 기기 안에 들어가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정보를 모으게 되고요. 통신을 하게 되고요. 그 조그만 기기들이, 그 칩들이 모여가지고 요 칩을, 요 기계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칩들을 모아서 모듈 단위라고 치면은 여러분들 이제 레고를 생각해 볼게요. 레고가 조그만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어떤 하나의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 모양을 만든 걸 모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듈 단말 제조업체는 이 칩의 조그만 것들을 모아서 조립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플랫폼 업체. 자, 이 기기들을 가지고 어쨌든 플랫폼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야죠. 자, 모두 내가 중심이니까 나한테 붙어가 돼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아이폰이 처음에 자신들이 처음에 만들었던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IoT 쪽에서도 플랫폼에 대한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도 예전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이제 아이폰이 나와서 iOS라는 것이 나왔을 때 iOS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드로이드 쪽, 구글의 안드로이드 쪽이랑 붙어가지고 결국은 이쪽으로 계속 다른 플랫폼을 만들고 있죠. 자, 이런 경험을 했던 삼성이나 LG 같은 업체들은 나중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IoT라는 파도가 오는데 요거 놓치면 또다시 한 번 더 고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플랫폼 관련해서 굉장히 자신을 중심으로 잡고 우리에게 모두 붙어라 라는 식의 그런 전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솔루션 업체는 어찌됐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 이 네트워크 업체. 자,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이 플랫폼 업체와 네트워크 업체가 동일시대에 동일한 업체가 되는 케이스도 은근히 있어요. 뒤쪽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플랫폼 업체가 네트워크 업체가 자신의 네트워크로만 연결을 시킴으로써 모두 다 자기에게 붙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 네트워크 업체가 플랫폼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네트워크 업체 입장에서는 자신이 표준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표준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왜 우리 LTE, 5G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 표준 프로토콜, 그 표준 기준을 내가 정해 놓을 테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만 붙어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네트워크를 쓰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도 맞출게가 돼서 결국 그것들이 플랫폼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여러 업체들이 결국에는 모여서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들을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oT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용어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게이트웨이하고 허브. 자, 모든 IoT를 인터넷과 연결시켜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게이트웨이랑 허브가 아까 전에 제가 이 전전장에서 보여드렸던 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IoT하고 그 게이트웨이하고 허브 같은 경우는 중심이 돼가지고요, 모든 정보를 콜렉트 해주고 그것을 받아다가 서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런 센서, 주변의 환경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는데요. 이 센서들이 굉장히 멀리까지 정보를 보낼 수가 없어요. 멀리까지 보내려면 저희 핸드폰 같이 저희 뭐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멀리 통신이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집안에 있는 작은 센서들은, 기기들은 그렇게 비싸고 멀리 보내는 파워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게이트웨이 혹은 허브 중심에 어떤 것들이 있는 거기다가까지만 자신의 정보를 보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니까 그 힘을 가지고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이런 센서들이 이런 게이트웨이한테 보낼 때 어떤 통신 방식으로 보내냐 라는 것인데,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들 와이파이, 그 다음에 블루투스, 그죠? 블루투스가 뭐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블루투스, 이 두 가지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센서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통해서 결국에는 게이트웨이에 정보를 전달한다.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이 오브 유시지는 뭐냐면 DOU라고 하는데, 이 부착된 배터리로 과연 얼마나 며칠이나 사용이 가능하겠냐라는 것들을 실험을 할 때 주로 쓰고요. 백엔드는 이제 서버나 알고리즘, 뒷단의 서버를 얘기하는데, 이 게이트웨이 쪽에서, 이 중심 쪽에서 정보를 모아서 저쪽으로 보내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용어들을 습득을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신다고 치면은 IoT를 굉장히 설명하기가 더 쉽고 재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볼게요. 저희가 이 센서가 있고요, 빅데이터가 있고 AI가 있고 뭐 로봇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밑에 거보다 이 위에 거에 우선 집중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인풋, 분석, 띵킹, 액션. 자, 이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센서를 통해서 IoT에서는 모든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무게를 수집을 하듯이요, 몸무게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듯이 어떤 사물들에 대해서 인풋을 받아서 센서들이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
빅데이터. 이게 빅데이터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요. 어쨌든 많은 데이터들을 콜렉팅해서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 정보들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어떤 제공을 해줄 수 있을까?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활동량하고 그 다음에 몸무게, 그죠? 몸무게를 측정을 함과 동시에 애플워치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 사람의 활동량을 이제 측정을 해서요. 두 개를 매칭을 시켜보는 거예요. 매칭을 시켰을 때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하겠죠. 아, 그럼 이 사람한테 뭐를 제안을 할 수 있을까? 자, 만약에 그게 이제 저희가 로봇이 아직 많이는 안 나왔지만 이 생각들이 로봇에게까지 전달이 됐다. 그런 뭐 사회가 왔다라고 치면은 이 로봇이 오케이. 이 사람은 아침에 우선은 운동을 해야지 몸무게가 체중이 유지될 것 같아. 근데 센서로 딱 인풋을 받아봤더니 어우, 요즘 너무 살이 찐 것 같아. 그러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할까? 오케이, 그러면은 액션을 하자. 자, 로봇이 주인한테 가서 요즘 체중이 많이 늘으신 것 같은데 물 한 잔 마시고 우선 오늘부터는 조깅을 좀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IoT, 즉 인터넷 오브 띵즈인 센서들의 데이터를 받아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물 인터넷은 이렇듯이 어떤 하나의 인풋을 받아서 그거를 분석하고 생각하고 액션까지 처리하는 어떤 일련의 시나리오로 구성이 되고요. 그 시나리오들이 나와서 결국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로 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성에서 온 개발자, 금성에서 온 기획자, 상품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쭉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이 인터넷 오브 띵즈라는 거,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를 여러분들이 먼저 그 과정부터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화성에서 온 개발자, 금성에서 온 기획자, 개발자하고 기획자하고 이 인터넷 오브 띵즈 만들 때 엄청나게 싸웁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구현을 하고 싶고 구성을 하고 싶은데 이 개발자는 안 된다고 하고 기획자는 무조건 하자고 하고, 예,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반도체 연구를 할 땐 개발자였고 상품 기획 IoT를 할 때 기획자였기 때문에 두 파트의 이제 어려움을 다 알고 있는데요. 자, 개발자, 기획자가 있잖아요. 개발자가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의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쪽은 좀 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다음 여기는 뭐 디자인, UX, UI 뭐 이런 쪽으로 하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기획자들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다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획자들은 어떤 하드웨어 스펙, 어떤 이런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를 이쪽에다 던질 거고요. 이쪽은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스펙이 됩니다, 안 됩니다를 주로 이야기할 것이고요. 기획자는 이쪽에다가 우리가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들이 있어야 되니 그런 버튼을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할 것이고요. 이쪽은 UX적으로 우리가 그 체중계를 사람이 딱 다가갔을 때 미리 켜지게끔 해야 됩니다. 그게 UX적으로 훨씬 어울립니다를 이야기할 것이고, 여기서는 하드웨어가 그거는 되지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나오질 않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면서 이 세 팀이 계속 로테이션을 도는데요. 자, 서비스를 디자인해야 함, 설계를 합니다. 처음에 기획자들은요, 어떤 제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가장 쉬운 전등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은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들어와요. 사람이 들어오는 거를 감지를 하고 불을 켜주는 거는 사물 인터넷에서 가장 간단하고 심플한 그런 UX 서비스 시나리오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전등이 있고 사람들은 그러면 서비스를 디자인해야 되니까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감지를 시키려고 해요. 사람이 들어온 것을 감지를 하고, 그죠? 전등을 켜라 라는 시나리오를 만들고자 하면은 우선은 설계를 해야 돼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앞으로 바로 2초 뒤에 전등이 켜지게끔 하겠습니다 라는 그 플로우를 우선은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자, 그 플로우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UX와 UI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UX, UI라는 것들이 나온 이유는 사물 인터넷 같은 이 서비스 같은 경우를 만들어낼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UX가 유저 익스피리언스고 UI가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핸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핸들이 여기 앞에 있습니다. 이거는 UI예요, 여러분들. 이 사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이 UI고요. 그래서 UI 같은 경우는 이 레이아웃을 주로 잘 그립니다. 자, 우리가 화면이 이렇게 있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앱 화면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버튼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 돼 라는 건 UI예요, 여러분들. 자, UX는 무엇이냐면요, 이 버튼이 세 개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경험하는 것들이 UX입니다. 즉, 내가 자동차 핸들이 여기 있는 건 UI인데 이거를 왼쪽으로 꺾으면 차가 왼쪽으로 가죠. 이게 UX예요. 오른쪽으로 꺾으면 차가 오른쪽으로 가죠. 이게 UX예요. 자, 그래서 UX와 UI는 다소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UX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에 유저 리서치, 유저를 행동을 분석을 하고요. 스토리즈, 페르소나. 자, 사용자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게 UX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앞으로 가는데 여기를 감지를 해서 사람이 들어왔다는 걸 인지를 하고 불이 깜빡깜빡깜빡 3번을 켜지게 했어요. 네, 그러면은 사람이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불이 켜지는 것까지를 경험하는 게 바로 UX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중에 주인 누구 주인님 돌아오셨습니까? 라는 앱에 알림이 떴어요. 요거까지는 UX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알림의 모양과 형태는 UI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거에 설계하는 그 방향과 그런 것들은 UI라고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거죠. 자, 페르소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UX에서 주로 쓰이는데 어떤 한 사람을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들어올 거냐. 자, 이 사람이 애기야. 애기면은 낮은 상태로 들어오겠죠. 아니면 뭐 3살, 4살이면 이 사람이 뭐 30대 건장한 청년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당당하게 이렇게 크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대충 센서 위치를 여기다 달아도 될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이 있다고 치면 센서를 낮게 달아야 돼요. 만약에 이 집안이 그 아이와 어르신을 다 커버를 하겠다 그러면 센서는 대각선으로 달려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을 설정을 해놓고 UX를 짜서 UI로 나타내주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UX, UI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걸쳐서 UX하고 UI가 짜지면은, 그리고 시나리오가 짜지면은 이제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제품을 하나하나를 다 조립합니다. 이런 아까 전에 칩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칩 업체처럼 그런 칩 업체들이 이런 제품을 하나하나를 다 스펙을 결정을 하고요. 조립을 시작합니다. 스펙을 결정할 때는 아까 우리 몇 가지 배웠던 거 있죠. Day of Usage, DOU, 그죠? 과연 얘가 이 배터리를 넣었을 때 며칠을 갈 것 같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미리 계산을 해보고 이 각각의 칩들이 얼마큼 전기를 먹고 소모를 하는지를 계산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게 얼마큼이 나오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는 몇 mAh 정도 되는 거 정도는 써야 됩니다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하게 되는 게 조립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은 조립을 다 해놓고 그냥 끝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정확히 조립이 끝난 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서로 연결이 되게끔 코딩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딩하는 전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2가지가 다르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앱을 아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코딩하는 코딩 전문가가 있겠지만, 이 앞장에서 보시다시피 제품을 하나하나를 다 조립한 다음에 얘네들을 다 연결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하나하나 다 연결이 돼서 코딩을 하는 것도 또 다른 전문가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코딩하는 전문가가 있듯이 조립하는 전문가가 코딩하는 전문가가 있고요. 아까 UX, UI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게 시나리오를 쭉 만들어서 조립을 하고 코딩을 해서 서비스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결국 이런 플로우로 만들어진 IoT를 가지고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터넷 오브 띵즈를 만들어 가는 방법입니다. 자, 굉장히 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인터넷 오브 띵즈를 만드는 방법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결국적으로 어떤 제품이 있을 거고요. 그죠? 여러분들? 어떤 제품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사용하냐를 기획을 할 것이고요.
UX, 즉 사람이 들어갔을 때 불이 켜진다, 혹은 내가 체중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체중계에 있는 데이터가 서버로 가서 아, 살이 찌셨군요를 저한테 얘기를 해준다 라는 어떤 기획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그 기획을 바탕으로 이 센서를 어디다 달지, 혹은 전등이 켜지게 할지, 아니면 체중계가 어떤 식으로 생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은 하드웨어 하시는 아까 조립하는 전문가들이 그걸 조립을 할 것이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뭐 예를 들어서 체중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막 매일 배터리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서 나중에 조립을 칩들을 다 해놓고 연결해놓고 칩들을 깨워놔야죠. 깨워야죠. 칩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때부터 칩들을 깨우고 그 다음에 앱이나 서비스, 이 앱이나 프로그램 단을 개발을 하고요. 코딩으로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이쁘게 패킹을 해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사물 인터넷을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사물 인터넷은 여러분들 삶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뭐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듣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그 다음 행동을 하게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이제 놓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께 이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아마 이 다음 차수, 이 다다음 차수에서는 여러분들께 하드웨어 스펙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정말 하드웨어 스펙과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어떻게 이 인터넷이, 사물 인터넷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걸 사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할 거예요.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지식은 무엇이냐? 아, 이 하드웨어가 굳이 여기서 이렇게 쓰였구나 라는 것들을, 혹은 아, 이렇게 코딩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국소적으로 한 파트를 보시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가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실 때가 있는데, 이 작은 파트가 아닌 이 넓은 그 스펙트럼을 좀 넓혀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가 강의를 드릴 거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확인하시면서 아, 내가 사용되는 것들, 내가 만든 것들이 이렇게 사용되는구나를 아신다고 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강의 하드웨어 스펙에 대한 센서가 무엇이고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떤 센서들이 어떻게 쓰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강 들으시냐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차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